안녕하세요. 쉽고 짜릿한 투자 동반자 피카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 지정학적 위기랑 슈퍼사이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투자들이 인프라 관련 투자와 반도체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최근에 AI와 인프라 투자를 나눠서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AI와 인프라 투자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돕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지정학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자체는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분쟁이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중동 지역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도 얼마 전에 미국이 개입을 했었고, 그 외에도 러우 전쟁 등등등 물리적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리적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을 때, 물리적 억제력, 그러니까 방산 무기들이죠. 방산 무기들이나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혹은 사회적인 인프라, 도로라든지 연결망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 물리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산, 그리고 해군력을 가진 조선, 인프라에서 운송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운송할 수 있는 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원전과 전력, 가스발전소 등등 다 랠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러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그 양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무기, 드론 같은 것들 부양이 되고, 그러면서 이 드론을 사람들이 다 직접 조정하던 시대에서 AI가 통제하는, 한 명이 100개의 드론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좀 더 정교하게 타격률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무기를 썼는데 딱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무기가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반도체, 그리고 무기한테 계속해서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도 중요한데, 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통신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니즈를 만들고, 이 니즈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까지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단순하게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러우 지역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중국도 대만 침공에 대한 야욕,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등등등 계속해서 세계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장 큰 대립이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서구권과 그리고 옛날 구소련 공산당권이죠. 이쪽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쟁들이 물리적 억제력, 그러니까 방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니즈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NSS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에 대해서 재평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육해공을 넘어가지고 우주까지 확장된 방어 영역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앵카님하고 논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육해공을 딱 나눠가지고 각자의 작전 영역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육해공을 굳이 나누는 게 이유가 있을까? 물론 각 군별로 자기가 통제하는 자원들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범위의 이 군 범위를 커버리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는 하드웨어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경찰력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구책,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탐내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억제력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서 하드웨어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고생 코장님께서 이제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 조선업도 그러면은 넓게 보면은 AI 밸류 체인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으면서도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밸류 체인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선업이 네이버 파워, 해군력 강화 쪽으로 해가지고 함정 건조를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랑 전략 물자 운반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LNG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계를 짓는 거는 항공수단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해운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대륙상으로 연결된 건 철도들이 이렇게 연결하겠지만, 그 외에 대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들은 항공과 해운이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해군력과 이런 인프라 운반을 위해서 배 건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이제 에너지 안보가 전력은 국방력이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제 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것들 되게 오래 쓸 수 있는 전기,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을 높이고, 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에서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졌다. 러우 전쟁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현대전의 양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러우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자의 전력 인프라를 타격한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전력기기를 통해서 어떤 공급망을 요새화를 하는 거.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변전소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상에 노출이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는 거. TMI로 약간만 말씀드리면, 이 원전이 지금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라늄 또한 전략 물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은 CCJ, 카메코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우라늄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무기 체계 진화인데,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탱크 끌고 다니고 미사일 쏘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탱크나 미사일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나 굉장한 억제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드론들이 지금은 전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쪽 보면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거미줄로 연결된 광통신을 따라가지고 드론들을 움직이면서 폭격하고 감시하고, 그거 외에도 이 에릭 슈미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형 드론들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 하는 가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타격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탱크 한번 만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적은 비용, 그러면서도 핵심 자원들은 이제 멀리 떨어진 통제실에서 있기 때문에 인력들을 보존하면서 타격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소형 드론 업체들, 특히 이제 서구권의 소형 드론 업체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전통 방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전통 방산 업체들도 이 소형 드론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형 드론이나 안티 드론 체제를 갖춰가는 곳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드론들을 움직이는 이 무기화가 되고 있고, 이 무기화가 되는 드론들을 레이저로 써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방식, 혹은 통신을 방해해가지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드론이 AI 기반으로 자율적인 무기, 창이 되고 있고, 안티드론 기술은 방패막이 돼가지고 막아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무인기 업체들도 단순하게 드론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막아낼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AI 때문에 랠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AI가 뭐 학습하는데 많은 영향을 썼다면은 이제 추론할 때 영향이 필요하다. 추론할 때는 뭐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메모리 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제가 칩워라는 책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 칩워를 보면은 반도체는 원래는 방산 무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타격력을 올려주는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볼 때는 AI 플러스 방산에 대한 원재료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매출을 보시면은 앞으로는 AI에 대해서 추론 성능 강화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만, 무기로서 무기의 타격력을 증대시키는 고성능 칩셋이다 라고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는 AI 외에도 고성능 그 무기를 위한 원재료다 라는 걸 같이 가져가시면은 AI 랠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에 대해서, 드론의 연결을 위해서는 통신들이 중요한데 우주에서까지 하면은 방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우주 통신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원래 스페이스X나 이런 데서 고궤도 위성을 하다가 앞으로 저궤도로 낮춘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제 교류도 많아지고 더 빨라지는 양상들이 일어날 텐데, 앞으로는 물리적인 연결망 외에도 우주를 통한 연결망까지도 같이 구축되는 게 속도와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용카님 영상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AI라는 거의 생산성에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지만, AI가 모든 인프라를, 투자를 촉발시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중후장대가 기반을 닦으면서 첨단 기술이 완성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다 썩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탕핑 이러고 있고, 미국도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다. 오죽하면 뉴욕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의 시장도 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알고 있지만 투자들이 계속하고 계속 상승의 기술을 울부짖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가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투자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지정학적으로 불안 요소가 탑다운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고, 개별로서 우리가 생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이랑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에서 개인들이 다 힘들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주주로서 같이 투자에 동반해야 소외되지 않는 형상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될 텐데, 풀려나는 돈들 안에서 생존 자구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에서 분쟁 속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산업들, 그 산업들에 투자를 해서 나의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찝어드렸던 거를 보면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랠리를 해왔어요. 이때 방산주들이 랠리를 할 때 물리적 억제력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터졌던 게 뭐냐면 러우 전쟁 끝나면 방산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물리적 자구책을 지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독일의 입장이고 그래서 라인메탈 같은 유럽 방산주들을 매수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업은 에너지와 해군력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오션 같은 데가 많이 랠리하고 있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원전이랑 전력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고 무기체계 진화에 따라서 전통 방산도 물론 좋지만 여기다 플러스로 신방산 AVAV라든지 아니면은 크라토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드론이라든지 안티 드론도 같이 연구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게 네 번째.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이번 레터에서도 제일 좋게 보는 산업을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AI의 추론 성능이랑 그리고 무기로서의 기능을 같이 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미래 기술을 봤을 때 우주까지 같이 해서 이 통신 연결망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에다가 모든 것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아예 안 하다가 나중에 뽀모로 와서 닥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정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서 투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장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뉴스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뉴스들에 인해서 지정학적인 이 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리고 투자하는 섹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